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초합금온 GX95 투사 고디안입니다. 과거의 제품을 멋지게 재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은 1979년 일본에서 발행된 로봇 애니메이션 투사 고디안에 등장하는 가빈, 델린과 프로테사, 주인공인 다이고와 이 로봇 표범인 클린트가 되겠습니다. 과거 발매를 했던 포피 버전을 멋지게 리메이크하여서 이 초합금온 특유의 느낌으로 잘 살린 수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박스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신합체 고디안 신생 이렇게 써있고요. 79년도니까 지금 이 고전 제품이 발매된 지 거의 42년 만에 발매된 나름 반다이의 정통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얼굴은 이 투사 고디안 가빈의 전기형 얼굴이고요. 이 마스크는 후기형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유명하죠. 다이고가 프로테사에 타고 프로테사는 다시 델린가, 이 델린가는 가빈에 탑승하는 로봇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멋진 컨셉의 최초 로봇입니다. 굉장히 신박해서 이 만화 영화의 인기는 좀 별로였지만 로봇 자체는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왕구는요. 박스 딱 옆면에 보시면요, GX95 고디안의 모습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요. 자, 반대쪽 보시면은 델린가, 가빈, 프로테사 이 세 개의 로봇 이렇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요, 이 GX95 초합금온을 즐기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얼굴을 이렇게 전기형, 후기형 갈아 끼울 수가 있고, 가빈의 각종 무장들, 로켓 펀치도 있네요. 그리고 이 델린가의 무장과 프로테서의 무장, 그리고 분신 합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이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통해 가지고 전용 스탠드에 딱 전시한 모습까지 이런 식으로 GX95를 즐길 수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발매 연도는 2021년도가 되겠고요. 3월달 발매 가격은 39,600엔입니다. 가격은 요즘 나오는 이런 초합금온에 비하면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체적인 모습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95에 들어있는 모든 장착품들을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한번 끼워봤습니다. 자, 앞에는 주인공 다이거와 클린트, 자, 첫 번째로 타게 되는 프로테서, 두 번째 델린거, 세 번째 가빈, 그리고 그에 등장하는 모든 무기들을 이렇게 장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초합금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장착품이나 무장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끼우는 기믹이 있어서 이 남는 부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GX01 마징가부터 계속 이어 내려져 있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로봇이 사용하고 있는 무장이 그 로봇 근처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델린거가 쓰고 있는 적광검과 도끼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뒷면에 보시게 되면 가빈이 쓰고 있는 백광검하고 샤인 실드,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들이라든지 이 손 파츠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얼굴 마스크까지 이렇게 뒷부분에 안 보이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탠드 이 자체는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장식장 사이즈가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디스플레이 스탠드 없이 그냥 로봇들만 꺼내가지고 세워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 제품들 한번 보았습니다. 자, 먼저 주인공인 다이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고부터 세워놓게 되면은 키 차이가 딱딱딱딱 2배로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죠. 이 가빈 같은 경우에는 키가 거의 30cm를 넘기 때문에 역대급 초합금온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전고가 거의 32cm라고 하는데요. 얼핏 봤을 땐 더 커 보입니다. 어쨌든 주인공 다이고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얼굴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약간 만화보다는 눈빛이 약간 좀 찐따 같아 보이고 좀 살이 찐 듯한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합금은 하나도 안 쓰였고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고요. 관절은 여기 보이시는 이 틈 같은 이 부분이 전부 다 움직이는 가동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되게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이고의 어떤 특징인 이 스카프 같은 것도 잘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초합금온 다이고가 되겠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거는 포피, 디럭스 포피에 들어있는 다이고입니다. 얘도 스카프 잘 표현을 해놨네요. 자, 그리고 디럭스 조립식에 들어있는 다이고인데요. 다이고도 이렇게 크기가 거의 두세 배씩 커지는 게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고를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클린트입니다. 이제 클린트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이 뛰어납니다. 파란색 눈과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 가동은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스태츄라고 보시면 되지만 아주 멋있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탑승하게 되는 이제 프로테서인데요. 이 프로테서 같은 경우에는 고전 포피제하고 느낌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얘 딱 보시게 되면요. 벌써 이제 고전 포피 같은 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크기. 아주 좋습니다. 얘는 얼핏 봤을 때 거의 HG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짜잔. 이건 디럭스 버전 프로테서입니다. 역시 이 프로테서 같은 경우에도 2배 커지는 게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프로테서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정렬의 빨간색이 특징인 데링거입니다. 자, 이 델링가도 이제 만화의 모습 잘 표현을 했고요. 이제 고전 제품하고 한번 딱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키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구조상 그래도 상당히 고전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느낌은 고전 느낌도 많이 살아있으면서 굉장히 늘씬하게 잘 표현됐고요. 이제 손 같은 경우 고전은 왕손인데 프로페가 되게 이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럭스 조립식 같은 경우를 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야, 이것도 빨간색 이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죠. 델링가도 한번 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빈입니다. 가빈은 딱 들면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 프로테서하고 가빈은 전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이번 초합금온에서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빈만 합금으로 되어 있고 프로테서하고 델링가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무게감 하면은 이제 묵직함 같은 경우에는 초합금온이 끝판왕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투사 고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 가빈만 합금으로 해준 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부분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초원하면은 묵직한 합금의 맛이 이제 제 맛인데요. 그거 왜 그렇게 합금을 안 넣는지. 자, 그래도 이제 딱 본 김에 이 고전 가빈하고 초원 가빈, 자, 그리고 디럭스판 가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키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조상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고전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색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느낌 시원한데요. 고전은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약간 좀 청록색 느낌이 나긴 하죠. 얘는 좀 하늘색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전과 고전 디럭스 초합금, 자, 그 다음에 초원의 크기들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최대 특징, 다이고부터 가빈까지 로봇 안에 로봇이 들어가는 신박한 컨셉 합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디안 합체입니다. 자, 합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초합금온 시리즈의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센티넬이라든지 포즈 플러스 같은 거 하려면 박 터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고전 초합금 포피 버전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합체를 할 수 있게 된 게 이번 초합금온의 어떻게 보면 좋은 점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합체가 아니라 단순한 합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점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 점이 이렇게 보이시게 뒤에서 이렇게 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팔을 꺾었을 때 이렇게 기역자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작동할 때 파손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몸을 대자로 딱 뻗어 주시고요.
프로테사를 또 대자로 이렇게 펴주십니다. 팔 옆에 장갑 펴주시고요. 이 부분, 이 장갑 같은 것도 열어주시고, 얼굴 살짝 들어주시고, 허리 밑에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딱 열어주십니다. 다리 부분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 주인공인 다이고를 그대로 이 상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등에 보시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맞춰서 딱 끼워주시고요. 딱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딱 끼우게 되면은 이게 고정이 되죠. 자,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찰칵 닫아주시고, 팔, 어깨.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허리를 딱 닫아주시고, 얼굴을 딱 끼워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프로테사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 정의의 로봇에 들어가는 색상은 다 들어있는 것 같고요.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색감, 합금이 쓰이지 않아가지고 무광 느낌 되게 깔끔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깔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살짝 안 껴졌나 보네요. 자,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껴주면 되고요. 자, 이제 가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가동 같은 경우에는 고전 제품보다는 약간 좋습니다. 약간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고전의 느낌하고 많이 합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깨 같은 경우 움직임에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이고를 끼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많이 좋지만은 아무래도 안쪽에 끼우게 되면은 움직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무릎이라든지 이 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을 준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얼굴도 살짝 움직이죠. 고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움직였으니까 이 부분은 많이 발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손 같은 건 이제 딱 바꿔 껴가지고 여러 가지 무장을 끼울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찬찬히 설명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델린 거 한번 합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도 이렇게 대자로 펴주신 다음에 딱 뒤로 돌려가지고 나사 구멍들이 바로 뒤로 보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사 구멍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델린 거도 쫙 이렇게 대자로 펴주시고요. 고개 들고 허리 위로 올려주시고 이 팔에 들어가는 어깨 이 부분 허벅지 다 열어주신 다음에 이 무릎 밑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열어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다리 끝에 완전히 똑같은 이제 대자로 해주긴 하지만 이 다리 끝을 이렇게 펴주시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허벅지부터 넣어주시고 나서 발을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시면 되고요. 무릎을 끼워주시고 허벅지를 끼워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부춤 딱 끼워주시고요. 팔, 어깨, 팔 딱 끼워주시고 얼굴을 딱 내려주시게 되면은 데린 거 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허리 살짝 움직이고요. 얼굴 살짝 좌우 움직이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역자, 니은자 이런 식으로밖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깨에서 하지 못한 그 액션들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크기는 거의 MG 사이즈. 눈빛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합금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만지면서도 계속 나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델린 거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대자로 펴주십니다. 발끝을 올려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또 팔자로 대자로 이렇게 쫙 뻗어주시고요. 얼굴 올려주시고 이 가슴팍 올려주신 다음에 팔. 아, 근데 이렇게 확실히 갖고 노니까 또 재밌네요. 자, 이제 설명서 보시면은 이제 다리부터 이렇게 안쪽부터 이렇게 끼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리부터 이렇게 딱 끼워주시고요.
등에 이제 맞춰가지고 구멍에 맞춰서 등을 끼워주십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뒤에 나사구멍이 보이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앞으로 보이게 나온 다음에 끼우시면 됩니다. 주먹 끼워주시고 어깨, 다리, 무릎, 허벅지. 자, 그 다음에 허리춤 끼워주시고 얼굴을 딱 끼워주시게 되면은 자, 무적의 가빈 완성입니다. 하얀색, 파란색의 어떤 종합적인 프로테사가 빨간색 델링 같고 맛이 빨간색 델링과 이렇게 파란색 탄 모습 굉장히 멋있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델린 거의 모습이 살짝 비칩니다. 여기다 허벅지 같은 거 비치고 손 같은 것도 비치는 게 보이시나요? 얼굴도 약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움직임 역시 제약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추하지 않게 좀 깔끔하게 뒷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델린 거의 무릎, 다리 보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무게감이 하나도 안 느껴졌지만 이 가빈은 엄청나게 묵직합니다. 이 고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이 굉장히 약했었죠. 전체적으로 합금을 넣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이 부분도 많이 망가지고 이 얼굴 뒷부분도 파손이 많았는데 이 초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 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체된 모습까지는 좋은데 합금 없는 건 계속 두고두고 이 반다이가 좀 까일 것 같은, 오래간만에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빈까지 한번 합체를 시켜 보았는데요. 한번 총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페이스 이런 식으로 전기용도 들어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무장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은 많이 드는데 너무 합금이 없어요. 합금만 되게 많았다면은 정말 끝판왕이 될 수도 있었던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고디안 자체를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큼지막하죠. 얼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도 딱 끼울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전에서 약했던 부분을 보강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이 키를 32cm 굉장히 빅 사이즈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즈 플러스 바이캄프를 약간 의식하고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보이시나요?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뿔 크기까지. 이거는 아무리 봐도 포즈 플러스를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센티넬이라든지 포즈 플러스 같이 굉장히 좀 리파인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이 반다이 같은 경우에는 뚝심 있게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나온 게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파인이 된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고디안 팬층 자체가 조금 나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오리지널의 모습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부족한 합금량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GX95의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크기도 크기지만 출시가 39,600엔 이 무색하게 요즘 가격이 떡락했습니다. 그래서 개봉품 기준으로는 뭐 거의 30만원으로도 구할 수 있는 이 초합금원 시리즈는 나름 가성비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옛날에는 무지막지하게 좀 비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출시되자마자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떨어진, 하지만 꼭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포즈 플러스를 의식한 거를 제외하고는 나름 뚝심 있게 만든 그런 제품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뭐 비슷합니다, 느낌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반다이가 요즘 계속 리뉴얼, 리메이크만 하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GX95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제 100 시리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게타 시리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게타 시리즈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투사 고디안 시리즈 한번 리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X95 초합금원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